그 이제 남아 있는 게 뭐냐? 부문집합의 개수에 관련된 내용들 다 얘기를 해드렸고, 어떤 부분들 조금 보셔야 되느냐? 요 관련된 문제들 조금 풀어봅시다. 관련된 문제들 조금 풀 거고, 어디부터 먼저 볼 거냐? 앞에 보시면은 25번 있습니다. 25번. 자, 25번에 보면 전체 집합이 있어요. 2 또는 2의 제곱 또는 2의 세제곱 또는 2의 4제곱 또는 2의 5제곱 또는 2의 6제곱이 있습니다. NAI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인데, 자, 만족시키는 모든 AI에 대해서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한 값을 자 구하세요.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데, 원소의 개수가 3개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3개. 근데 뭐를 더하란 얘기냐면 가장 작은 원소들을 더하래.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떤 문제냐? 결국에는 2가 최소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원소가 가장 작은 원소, 최소 원소가 2가 될 수 있는데 2가 도대체 몇 번 더해지느냐? 2가 몇 번 더해지느냐? 2가 몇 회 더해지느냐? 몇 회 더해지느냐? 이 얘기는 2를 포함하는, 포함 나왔죠?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몇 개냐? 이거랑 동일한 거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의 제곱이 몇 번 더해지느냐? 최소 원소가 2의 제곱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몇 회 더해지느냐? 라는 건데, 몇 회 더해지냐라는 거는, 자,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2의 제곱이 최소원이 돼야 돼. 그러면 누가 있느냐 하면 2를 포함하는 2의 제곱은 포함을 해야 돼요. 2의 제곱은 포함해야 되고 누구는 제외해야 돼? 2는 제외해야 돼. 2는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2는 제외하고 2의 제곱은 포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2의 세제곱도 마찬가지고 2의 4제곱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된다. 자, 2의 5제곱이 최소원이 될 수는 없어요.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니까. 그러면 케이스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4개밖에 없고 2의 5승은 최소 원소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해봅시다. 2가 최소 원소로 나와야 돼. 그러면 2는 포함되고 이게 몇 회 나와야 되느냐, 몇 회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건데 2를 제외한 원소가 몇 개 있으면 돼? 그렇죠. 3개 이상이면 2는 포함하고 2는 일단은 포함하고 최소한 몇 개 더 있어야 돼? 2개 더 있어야 돼. 맞죠? 2개는 더 있어야 돼. 그러면 2를 제외하고 2개가 더 있어야 되니까 2개 돼도 되고 3개 돼도 되고 4개 돼도 되고 지금 2를 제외하면 몇 개까지?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개 되어도 상관없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자, 2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한번 봅시다. 2 포함. 부분집합의 개수가 5개 중에 몇 개 포함하면 돼? 2개. 나 5개 중에 3개 뽑아도 되겠죠. 오케이? 5개 중에 몇 개 뽑아도 돼? 4개 뽑아도 되고 5개 중에 5개 뽑아도 되겠네. 오케이? 다르나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다 더해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뭘 해줄 수도 있느냐. 2를 포함하는 건데 2개, 3개, 4개, 5개를 원하는 거니까 남아있는 거 2개, 3개, 4개, 5개를 원하는 거니까 그냥 5개 원소 전체 2의 5승에서 뭘 빼주더라도 공집합 없는 거 하나 빼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 빼주고 한 개 있는 원소를 빼줘도 상관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개 있는 거. 이렇게 하더라도 2개 이상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개수를 세리고 난 다음에 2가 최소원이 몇 번 더해지느냐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답을 낼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2 곱하기 뭐 해주면 돼? 이게 간단하니까 2의 5승 빼기 1 빼기 5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의 제곱이 최소 원소야. 그러면 이제 좀 가볼까? 2의 제곱이 최소 원소야. 그러면 얘는 제외해야 돼. 얘는 제외하고 자, 몇 가지 하는데? 2의 4승까지 하면 되겠지. 공집합 하나 빼고 4를 하나 빼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2의 세제곱이 최소 원소야. 2의 세제곱이 최소 원소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 2의 세제곱이 최소 원소가 될 거니까 그러면 2의 3승에서 1 빼고 누구? 하나씩 들어있는 거 3을 빼주면 되겠네요. 3개 빼주면 되겠지. 오케이? 개수를 3개 빼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최소 원소가 2의 4승이야. 2의 4승 같은 경우에는 2의 4승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2의 4승은 하나 해가지고 다 더해주시면 되겠네. 이해가 됐어? 그래서 저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자고.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연산입니다. 연산입니다. 연산. 연산해 보면 자, 이제 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은 다 아실 테니까 첫 번째는 뭘 보실 거냐? 교환 법칙이 있고요. 법칙들 좀 봅시다. 결합 법칙이 있어. 그리고 분배 법칙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다 라는 건데 자, 우리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같이 되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오는데? 이런 효과가 나와. 1 더하기 2 더하기 3 뭐 더하기 17 이런 게 있었다고 치자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면 편하게 연산이 가능하단 말이야. 널뛰기가 연산 가능하다고. 1 더하기 2 더하기 19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널뛰기 연산이 어떻게 되느냐? 셋 이상의 연산을 할 때 이 위치를 교환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교환 법칙이라고 불러요. 위치를 바꾸는 걸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셋 이상 연산을 할 때 먼저 순서에 상관없는 게 결합 법칙인데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동시에 성립하면 얘는 뭐다? 연산이 수월해진다. 연산이 굉장히 수월해진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 이 잘 안 되더라고. 처음에 이제 이게 연산 법칙이 익숙하면 상관없는데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동일 연산에서만 사용해야 돼. 다시 언제만 사용한다고? 연산이 바뀌면 안 됩니다.
교집합이면 교집합들한테만, 합집합이면 합집합인 거한테만. 그래서 동일 연산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그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인데 동일한 연산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 분배 법칙이 있어요. 자, 분배 법칙은 동일 연산이지만, 교환 결합 법칙은 동일 연산이지만, 분배 법칙은 뭐다? 서로 다른 연산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것들 실제로 언제 사용하느냐? 서로 다른 연산을 연결해 줄 때. 자, 그건 뭐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거고, 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어서 좀 얘기를 해줄게. 갑자기 왜 저 얘기를 해주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A차 B와 B차 A가 있어. 얘를 합집합을 하는 거야. A차 B와 B차 A를 합집합하는 거야.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대칭차라고 불러요. 자, 얘를 우리가 별이라고 합시다. 대칭차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대칭차도 끊임없이 학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이야. 나오는 편인데 얘가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대칭차가 뭘 만족한다? 그렇죠. 교환 법칙도 만족하고 결합 법칙도 만족하는 굉장히 특수한 연산입니다. 그래서 대칭차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대칭차를 한다라는 얘기는 이거잖아. A에 B에 여기 요거 보이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얘가 대칭차야. 그러면 대칭적으로 차집합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쪽에만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뭐 한다? 합집합한다는 얘기지. 한쪽에만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합집합한다는 얘기예요. 교집합하고 합집합하고 교집합에서 뺀다라는 얘기랑 동일한다는 얘기야. 자, 뭐 연습 한번 해볼까? A 별 전체 집합, A 별 공집합. 뭐 Q를 정리야. A 별 A, A 이거 잘 안 될 건데 할까? 이거 A 여집합. 마지막으로 A 여 별 B 여. 이렇게 A 여 별 B 여. 자, 연습 좀 해봅시다. 그냥 자주 나오는 거니까 머릿속에서 좀 굴려보자고. 합집합하고 차집합하고 합집합하고 교집합하고 빼면 돼. 그럼 여기는 A 여가 돼. 공집합을 하잖아? 그냥 A가 되겠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하면 뭐가 돼? 공집합이 돼. 얘는 뭐가 되죠? 전체 집합이 돼. 합집합하고 교집합하고 빼주면 되니까. 얘는 요게 좀 특이합니다. 요도 또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얘는 뭐야? 자기 자신과 동일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요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머릿속에서 벤 다이그램으로 또는 이렇게 또는 뭐 해주면 돼? 그렇죠. 얘는 합집합하고 교집합을 차집합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방식들이 있을 건데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 뭐 이거 기본에서 다 했잖아. 이거 보자고. 얘 누가 될까? 조금만 더. 얘가 누가 될까? 얘가 누가 될까? 공집합입니다. 자, 어떻게 연산한다? 대칭 차집합은 뭐랑? 결국에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연산이 수월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지? 공집합 돼? 이렇게 하면 뭐가 되지? 공집합 돼? 이렇게 하면 뭐가 되지? 공집합 돼? 그래서 공집합, 공집합,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공집합들끼리 대칭차를 해봤자 공집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같은 방식으로 뭐가 돼?
공집합돼. 뭐가 돼? 공집합돼. 그럼 누가 나올까? 공집합 C가 남았어. 그럼 당연히 뭐가 나? C가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다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뭐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만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있는 게 뭐냐? 표현에 있어. 자, 표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표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적인 표현은 얘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건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A차 B가 뭐다? 공집합이다 라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마찬가지, 자, A교 B가 뭐가 돼? A가 된다. A 합 B가 뭐가 돼? 얘가 B가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도 되는 뭐 다양한 부분들인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A차 B와 합 B차 A가 있을 텐데, 자, 얘가 뭐가 되면 B차 A가 되면 동일합니다. 얘 또한 얘랑 동일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뭘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야 돼. 해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집합이 서로 같대? 집합이 같다라는 얘기는 뭘 뜻해? 그렇죠. 우측으로도 되어야 되고 좌측으로도 포함관계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줄 거야.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 줘 볼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자, B차 A 봅시다. 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A차 B와 B차 A가 있어. 자, 그럼 봐. 어느 부분은 B차 A는 항상 A차 B, B차 A 합집하는 데 들어가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뭐가? 특이한 결론이 없어. 오케이? 특이한 결론이 없어. 얘는 보통 이럴 때를 자명하다 그래. 오케이? 다 명백하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명백하게 이건 성립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쪽이죠. 이쪽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이 안에 들어갈 조건이 뭘까? 얘가 이쪽에 들어갈 조건은 딱 한 개밖에 없어. 얘가 A, 차 B가 무조건 공집합이 돼야 돼. 여기 있는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근데 이 말이 곧 무슨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 곧 무슨 말이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거를 외우란 얘기가 아니야. 이거를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생소한 표현이 나오면 집합을 이용해서 이걸 읽어낼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런 것들이 조금씩 있을 테니까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정리해 주는 게 좋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잘했어?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표현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 딴 거 있나? 다른 거 없네요. 그냥 요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이제 얘랑 좀 대표적인 게 뭐냐? A차 B 합 B차 A가 있어. 얘가 뭐야? 공집합인 거야. 얘 공집합인 거. 얘는 뭐 워낙 많이 봤었을 테니까. 자, 뭐야?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야. 둘 다 공집합이야. 그러면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니까 A가 B에 들어가고 B가 A에 들어가고. 오케이? 다 됐어? 그래서 A랑 B랑 얘는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문제들을 살짝씩 풀어봅시다. 어디를 보실 거냐 하면 뭐 뒤에 저기 보시면 가볍게 하나 봅시다. 97번 한번 볼까요? 97번. 자, 97번에 보면 1, 2, 3, 4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있어요. 자, 1과 2가 있을 텐데 교집합하는 거야. A랑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겁니다. 한번 보자. 자, 공집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보자. 그러면 결국에는 1과 2를 기준으로 공집합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얘랑 둘 다 포함될 수도 있잖아. 오케이? 한 개만 포함될 수도 있잖아. 또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직접 포함, 제외를 전부 다 뭐 한다? 분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카운팅 하는 거야. 아, 나머지 3, 4는 뭐야? 양자잖아요. 오케이? 3, 4는 들어가도 되고 안 돼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어떤 상황이냐? A 안에 누가 들어있어? 1과 2는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얘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원소 3, 4가 안에 들어가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되고 4가 안에 들어가도 되고 밖에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몇 가지야? 그렇죠. 4가지죠. 2 곱하기 2.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왜? 그림 자체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2가 되고 그 다음 여기 제외되는 거니까 밖에 1이 있겠죠. 나머지는 얘는 되어 있으니까 3, 4가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되고 오케이?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 라는 얘기고 자, 근데 누구로 분류하게 되면 1, 2로 분류했었을 때 당연히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이게 아닌 경우 이거 빼고 남아있는 사건, 여사건 즉 어떤 둘 다 안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셔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빼줍니다. 이거 몇 가지야? 4가지야. 그래서 뭐 전체 경우의 수 2의 4승에서 4가지를 빼주셔도 답은 여전히 등장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됐죠?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살짝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77번 봅시다. 77번.
자, 77번 한번 봅시다. 자, 전체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는데 얘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여기에 누가 있느냐?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되고 여기에 3, 4가 있고 바깥에 얼마야? 5가 있다는 얘기야. 자, X교 A가 공집합이 아니고 X교 B가 공집합이 아닌 겁니다.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볼게. 얘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랑 겹쳐지는 원소가 하나는 있다는 얘기거든. 자, 읽어보자고. 그냥 얘를 A와 겹치는 B와 겹치는 원소가 최소한 하나 있다. 이 얘기죠. 자, A에 겹치는 B와 겹치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 A랑 겹치는 B랑 겹치는 원소가 있는데 그러한 원소들이 있게끔 모든 경우의 수 X를 찾는 거니까 분류합니다. 첫 번째, 분류할 건데 어떻게 분류하느냐. 자, 이것도 분류하는 거는 경험입니다. 2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분류를 하는데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라도 A에 들어가 있으면 X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얘는 성립합니다. 맞죠? 그래서 X에 2가 포함되어 있는 순간 얘도 만족하는 거니까 분류하는 게 어떻게? 첫 번째 2를 포함하는 거야. 누가? X가 2를 포함하는 경우와 X가 2를 제외하는 경우, X가 2를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X라는 녀석이 2를 포함하잖아요. 즉 X가 2를 그냥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게임 끝이야. 나머지는 전부 다 양자가 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2의 4승까지입니다. 2가 포함되면 나머지 1, 3, 4, 5를 X가 먹든 아니면 뱉든 상관없이 2의 4승까지입니다. 다 되셨죠? 근데 자, 이제는 두 번째 상황을 봅시다. 얘가 훨씬 더 복잡하겠죠. 2가 제외됐어. 2가 절대로 들어올 수는 없어. 그러면 A랑 겹쳐지는 원소가 최소한 있으려면 1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맞죠? 1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3, 4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면 되겠느냐라는 건데, 그렇죠. 3, 4 입장, 2는 없는 입장이니까 3, 4는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다 됐나요? 나머지 봅시다. 5는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됩니다.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짜리가 이렇게 있겠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총 6가지가 추가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 됐니? 됐어? 자, 마지막 한 가지. 드모르간이 있어요. 드모르간을 좀 이용을 해주면 이런 것들 좀 있거든. 자, 만약에 드모르간이야. 드모르간에서 A가 아니고 B가 아닌 거야. 그러면 A가 아니고 B가 아닌 거를 실제로 얘는 그러니까 와닿는 표현이 아니야. 실제로는 자기한테 맞지? 와닿는 표현이 아니야. 하지만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확실해진다 이 얘기야.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자, 결국은 뭐야? 표현이 명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요? 표현이 명확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명확해진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이제 뭐로 표현을 했었을 때, 집합으로 표현을 했었을 때, 뭔가 문장 또는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뭐로 표현하는 거야? 그렇죠.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집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을 누구로 읽어내면? 드모르간으로 읽어내면 좀 더 편하다. 그러니까 적용하면 좀 더 명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명확해진다는 얘기인데 얘도 좀 볼게. 얘를 좀 봅시다. 자, 드모르간 또는 집합으로 표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볼게. 자, 내가 이렇게 할게. A교 X가 공집합이다 라는 이러한 공집합인 사건을 내가 뭐라고 둘 거냐면 P라고 둘게. 오케이? 그냥 P라고 둘게. 그 다음 마찬가지. 자, 이게 아닌 경우, 즉 A교 B가 공집합이 되는 사건을 Q라고 할게. 맞아? 그럼 내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 P도 아니고 Q도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X교 A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를 공집합인 경우 각각의 사건들로 PQ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아닌 경우, P가 아닌 경우는 얘잖아. Q가 아닌 경우도 얘잖아. 근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 경우의 수를 지금 구하는 거고 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얘가 P합 Q의 뭐가 되니까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해주면 돼?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주더라도 P합 Q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 계산 어떻게 하는데? 공집합인 경우 원소가 없는 거잖아. 얘가 원소가 없는 거잖아. 다시 공집합이잖아. X랑 A랑 겹쳐지는 원소가 없잖아. 그러면 1, 2가 제외된 거야. 2의 3승. 오케이? 2의 3승입니다. 2, 3, 4가 없잖아. 2의 2승입니다. 근데 둘 다 없잖아. 2의 2승입니다. 얘를 빼줍니다. 그래도 답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다시 얘가 제외되잖아. 그런 경우 B가 제외되는 경우 근데 둘 다 없는 경우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둘 다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된다. 잠깐만 2의 2승이 아니죠. 2가 되겠지. 5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자 A교 X교 A가 공집합인 경우 그러니까 결국에는 A랑 X랑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니까 1, 2를 들고 있으면 안 돼요. X가. 그래서 1, 2를 제외한 거야. 누구? X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머지 3, 4, 5가 들락일 수 있어. 제외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X라는 게 1, 2가 밖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나머지는 양자니까. 나머지 경우도 2, 3, 4가 제외돼야 되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5 같은 경우 1, 2, 3, 4가 다 제외되는 경우 두 가지가 나오겠지. 전체 경우의 수가 누구야? 2의 5승이야. 32가지야. 여기에서 8개, 여기 4개, 12개, 10개 빼면 22가지가 나오겠지. 22가지 동일하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서 이걸 왜 터득해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상황이 복잡해질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집합으로 표현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이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것도 있는데 결국 경우의 수입니다. 얘도. 경우의 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 됐죠?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지어 봅시다. 웬만한 것들은 다 해드렸고요. 이제 필요한 것들은 다 했는데 한 개만 할게. 거기 105번 봅시다. 105번이야.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105번입니다. 집합 A가 있어요. A의 원소가 있을 거고, 자, 뭐라고 되어 있니 거기? A여 합 B여가 1, 2, 4가 되더라. 자, 여기 B 전체 집합. 자,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가 그냥 적어 놓을게요. 3, 4, 5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쟤네들이 어디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A 합 B여야 A 합 B여니까 여기죠. A여, 이거 얘는 좀 보기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A 교 B의 여집합이랍시다. 이쪽 부분이네. 겹쳐지는 원소 빼고 다. 1, 2, 4. 그러면 여기 4가 여기 있겠네요. 4가 여기 있겠네. 4는 여기만 있고,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다? 3, 5가 있겠네요. 벤 다이그램으로 나타냈었을 때. 그래서 요런 형태에서 남아있는 게 누가 되느냐? 1하고 2가 있습니다. 근데 1, 2가 여기 있는지 둘 다 여기 있는지 몰라요. 오케이? 됐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나 조건에 x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nx가 1인 nx가 1인 모든 집합 x에 대해서 nx가 1인 모든 집합 x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1만 있는 게 아니라 1도, 2도, 3도, 4도 있는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집합이 다 나왔죠. 1, 2, 3, 4, 5가 다 나왔는데 원소의 개수가 한 개짜리인 부분 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이렇게 있을 텐데 1, 2, 3, 4, 5가 있을 텐데 자, 합집합해가지고 A랑 합집합하는 거야. 누구? A라는 녀석과 X랑 합집합해서 누구를 뺀다? B를 차집합하는 겁니다. B를 차집합했었을 때 뭐다?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결과론적으로 한 개가 나와야 돼. 자, 3부터 봅시다. 3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럼 3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B를 제외하면 당연히 한 개가 남아요. 어디에서? 합집합한 거에서. A라는 녀석이랑 여기가 X가 될 수 있는 후보입니다. X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여기 요렇게 있습니다. 3이면 A랑 X랑 합집합하면 어차피 A만 나올 거고 B를 제외하면 4니까 한 개 만족하지. 얘는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아닌가? 5도 마찬가지고 4도 마찬가지 아닌가? 라는 거야. 문제는 여기 두 녀석이죠. 1과 2. 아까 전에 1, 2가 어디 있는지 몰랐었던 이 녀석이 어디 배치돼야 되느냐라는 건데 1이라는 녀석이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1이 만약에 밖에 있어.
그러면 A라는 녀석이랑 1이라는 녀석을 합집합해가지고 B를 빼버리면 2개 남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1이 여기 갈 수밖에 없고 2도 어디로? 여기로 가야지만 어디? 합집합하고 B를 딱 뺐을 때 이게 다 날아가면서 4만 남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자, 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가 된다? 원소의 합은 요거 다 합해주면 돼. 오케이? 알겠어? 됐죠?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숙제는 어디까지 좀 해보시면 되느냐? 124까지 한번 해봅시다. 124까지. 124번까지. 풀어준 유형들은 변형 문제 하시면 되고 안 풀어준 유형은 한 개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수고하셨습니다.